안녕하세요, 한청입니다. 자, 책임근제보험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손해사정사 2차 오리엔테이션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그거 꼭 일단은 보고 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 1강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아직 수강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시죠. 그래서 1강에서는 어떤 이제 교재나 첨부 자료 같은 거 따로 이제 이용하지 않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다만 이제 기출 분석을 제가 먼저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책임근제보험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출분석 강의를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십니다. 그냥 기출분석 강의를 들어가면 아, 이런 문제 그냥 이렇게 출제됐구나, 이 정도밖에 모르세요. 그런데 제가 해드리는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마스터를 하세요. 이해가 다 안 가시면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기출분석 갔을 때 정말로 효과가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출제자의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이제 집중을 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 1강에서는 책임근제보험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우는 지금 과목은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 자, 책임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뭐냐면 배상책임보험과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에 대한 부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왜 이 두 부분으로 나뉘느냐? 자, 보세요. 제가 1차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책임보험 하면 일단 뭐 해라? 일단 삼각형을 그려라. 일단은. 자,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피해자가. 그러면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무엇이 생겨요? 법률상의 책임이 생깁니다. 피해자에게. 그쵸? 그래서 자기 재산에서 배상을 해주고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는 것. 이것이 책임보험의 기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자기 재산에서 해주니까 재산보험의 성격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소극보험의 성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해보험에 속하니까 손해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었느냐? 바로 피해자 보호의 기능이 강하다라는 거. 피해자 보호의 기능이 강하다. 그래서 있었던 게 뭐예요? 직접 청구권이 있었었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왜 이것부터 하겠어요? 책임보험의 주요 특징이 피해자 보호입니다. 그럼 직접 청구권 당연히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 있어요? 피해자 보호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화된 보험들이 있죠.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들이. 대표적인 게 우리 1차에서 배웠던 것이 뭐였어요?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1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회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최소한의 한도를 가진 대인배상 담보를 가입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틀, 이것이 이제 책임보험의 기본 틀이었습니다. 기본 틀.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원래로 와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로. 자, 그러면 책임보험에서 분류를 할 때
구분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구분을 할까요? 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보험의 목적물로 하니까 자동차 보험이라고 해요. 그렇죠? 건물 보험은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보세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로 합니다. 즉, 이 법률상 배상 책임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배상 책임의 종류에 따라서 그 말은 즉슨 무슨 얘기예요? 책임보험의 근간이 바로 이 어떠한 법률상 책임을 지느냐, 법률상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가 책임보험의 사실은 근간이죠. 근간.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1차에서 했듯이 바로 불법 행위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로 여기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민법상의 책임이라는 거. 민법상의 책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밖에 이제 특별한 케이스에 맞춰서 또 여러 책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예요. 즉, 민법상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상 책임의 영역은. 자, 그런데 이 부분으로 가볼까요? 이 부분은 배상이라는 표현 대신에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장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장이란 표현은.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 삼각형에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자, 사업주가 있고 근로자가 있어요. 자, 근데 근로자가 업무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업무 중에 사고를 당했어요. 자, 그러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상에 본인의 비용으로 근로자의 요양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근로기준법 상의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삼각형에서 그것이 이제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삼각형에서의 이 법적인 책임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죠. 근본적으로. 여기는 민법에서 말하는 어떤 여러 가해자의 책임들이었다면 여기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는 어떤 재해에 대한 보장 책임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또 국내에서는 국내 사업장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산재보험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선원 근로자들은 선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선원법. 여기에 대한 것을 담보하는 게 바로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근재보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재보험. 그렇죠? 어떤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는 배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재해 보장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론 사업주에게도 이 과정에서 민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영역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에. 그런 영역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이 배상 책임 영역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할게요. 배상 책임 영역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상 책임은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냐면 일반적으로 일단은 두 개를 나누세요. 바로 개인과 영업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상 책임 보험을 줄여서 이제부터는 배책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개인의 일상생활 중에 생기는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있고요.
그럼 영업은 뭘까요? 영업은 기업의 영업 활동 중에 생기는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영업 배상 책임은 여러분들 약관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장사하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 안에서만 영업 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외국 기업과 거래도 많이 하고 따라서 보험 어떤 거래를 할 때도 글로벌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약관이 국문 약관과 영문 약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국문 약관과 영문 약관으로. 영문 약관을 우리 CGL이라고 합니다. CGL. 커머셜이 어떤 상거래, 상업의 그런 뜻이죠. G는 제너럴이에요. 상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L, liability입니다. T, 상거래할 때 상업적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CGL,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해서 앞에 이것만 따서 이제 CGL이라고 합니다. CGL. 자, 그러면 우리 약관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자, 이건 일단 지울게요. 보통 약관이 있고 특약을 이제 또 설정을 하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국문약관은 우리 1차에서 배웠었죠. 열거 위험 담보 방식이고 영문약관은 포괄 위험 담보 방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열거 위험 담보, 포괄 위험 담보 방식은 그냥 다 담보하는 겁니다. 다 담보하고 하지만 이거는 면책이야라고 면책 사유만 정해 놓는 거예요. 면책 사유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다 담보합니다. 다. 그런데 국문약관은 보통 약관 하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너네가 거기에 그 영업에 맞는 특약을 너네가 알아서 설정을 해서 담보 위험을 열거해 놓는다. 선택해서. 그래서 열거 위험 방식, 포괄 위험 방식으로 나눴었죠. 즉, 이 보통 약관 플러스 특약의 이 형태의 방식은 어때요? 국문 약관에 주로 쓰인다. 보통 약관 플러스 특약의 방식은 국문 약관에 쓰이고 시험에서는 이 국문 약관이 많이 나오죠. 국문 약관이.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 약관에 대한 내용, 특약에 대한 내용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관은 사실은 뭐예요? 약관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약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보상 어떻게 할 건데, 보상 어떤 걸 보상하는데, 면책 사유 뭔데, 그럼 보험금 산정할 때 한도 어떻게 될 건데, 사실 이 얘기죠. 이 얘기.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약관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국문 약관은 보통 약관, 특약으로 조절이 되죠. 그러면 보통 약관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특약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특약은 아까 자 열거 위험 방식이다. 기업의 영업의 어떤 분야에 맞춰서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특약 종류가 있겠죠. 그 특약 종류에 역시 보상하는 손해도 있고 면책 사유도 있고 한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것과는 이제 성격을 조금 다르게 하는 배상 책임 보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의 종류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이에요. 전문직.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의사, 병원 배상 책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렇죠? 우리 많이 했었었죠?
그러면 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할 때 제가 1차에서 얘기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은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담보 기준에 대한 이야기였죠. 1차에서 할 때.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듣다가 나 이거 모르겠는데 하는 것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제가 드리는 내용은 기출 분석을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기출 분석을 위해서. 이 내용들 하나하나 쪼개서 기본 강의 시간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자체로 그냥 집중해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사고 발생 기준 증권, 즉 보험 기간 안에 보험 사고가 나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데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 뭐 의사 병원 책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이나 치료는 이때 했는데 그로 인한 과실이나 어떤 후유증, 그로 인한 어떤 후유증이나 어떤 증상들이 몇 년 후에 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배상 청구,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을 해서 의사나 병원에게 배상 청구한 시점, 그것이 보험 기간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 발생 기준은 일반적인 보험에 적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1차에서 이 담보 기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자체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전문직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적용한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적용한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것 자체로도 물어볼 수 있고 연결지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연결지어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특징적인 부분들이죠. 대부분은 이걸 적용하는데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은 이걸 적용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 그런 게 또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제조물, 즉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었습니다. 생산물. 자, 이 생산물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은 뭐였어요? 어떤 이제 A가 어떤 제조업자입니다. 그렇죠? 그 본인이 제조한 물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다. 피해자가. 그럼 어떠한 책임을 지느냐? 어떠한 책임을 지느냐?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이 A에게 주어져요. 지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담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1차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건강식품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내가 건강식품 사업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하는데 한 6월쯤 가서 보니까 우리 건강식품을 먹고 탈난 사람이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럼 그런 거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가서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사업을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이때 사 먹고 어떤 이상이 생겨서 이때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배상 청구 기준 증권 청구하는 것이 보험 기간 안에 있으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증권이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주로 제조물 책임과 연결이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하겠고요. 특징들이 조금씩 보이시죠? 큰 종류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배상 책임 보험들이 있습니다. 자, 가입 강제하면 어떤 거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피해자 보호, 책임 보험은 피해자 보호의 기능이 강했어요. 그래서 가입 강제를 해놓고 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어떤 걸 알아두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가스 사고. 두 번째는 특수 건물 신체 손해배상 책임 보험 해서 특수건물 신배책이라고 해요. 자, 이 특수건물 신배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일정 규모 이상은 특수건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체육시설업자 배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원이 있죠. 원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과목이 따로 있으니까 종류만 알아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는 안 나오고 이제 그 과목에 가서 나올 겁니다. 그 과목에 가서. 자, 어찌됐든 자, 여기서도 포인트는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책임보험의 근간은 뭐다? 우리 아까 봤을 때 근간은 뭐다? 법적 책임이다. 법적 책임. 법률상의 책임이 어떤 종류냐? 어떤 법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스 사고 배책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강제가 되고 있냐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특수건물 신배책은 화재보험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대인배상원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자배법이죠. 자배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배법에.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보세요. 책임보험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뭐였다? 가장 근간이 되는 거 첫 번째. 법률상의 책임. 그렇죠? 이 법률상의 책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약관이었습니다. 약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보험계약법 강의할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험계약법 시험입니다. 보험 이 과목의 기본기는 근간은 보험계약법 조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6장 반 정도 되는 조문 그냥 외우시라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2차 과목은 뭐예요? 의학이론을 제외하고 보험 담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보험 쉽게 말해서 상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약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관이 기본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약관이. 그렇죠? 그러면 이 약관은 우리 아까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보상하는 손해 같은 거. 면책, 보상에 대한 부분, 면책에 대한 부분, 한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 시험이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손해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뭐를 해야 돼요? 뭐를? 보험금을 산정해야죠. 보험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이것을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아무 내용이나 다 공부하고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세요. 결국에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그럼 이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와야 됩니다. 우리 손해사정사의 업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와야 돼요. 왜? 자,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어떤 행위했을 때 피해자가 발생하고 법적인 책임이 생기면 그것을 보험을 통해서 담보하는 것이 책임보험이었다. 그럼 첫 번째 조건, 보험회사가 피해자한테 이제 보험금을 주겠죠. 보험금을 산정을 해서 보험금을 주겠죠. 그 과정에서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그러면 피보험자한테 정말 법률사유 책임이 있니 없니? 그거겠죠. 있다면 어떤 종류가 있니? 어떤 종류의 법률상 책임을 지니?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이 판단을. 그리고 여기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판단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법적인 책임 했어요. 법적인 책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약관을 봐야죠. 왜? 보험 관계니까 약관에 가서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면책 사유는 없는지,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약관 사항들의 약관에 적합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보험금을 산정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거다, 여기다. 근제로 가서도 똑같습니다. 근제로 가서도 이것을 기본 틀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렇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러한 어떤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시험 공부가 어렵지 않다. 모든 공부가 다 어렵지만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힘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방향성을 가지고 계셔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일단 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험과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으로 나뉘었었는데 배상책임보험은 개인, 영업, 전문직, 제조물, 가입강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배상책임은 우리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배상 책임부터 보면 말 그대로 개인의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기업의 영업활동 중에 발생한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으로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이하게 붙는 형식이죠. 그런데 국문약관은 열거위험 방식이고 영문약관은 포괄위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국문약관의 보통약관에 특이하게 붙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시험에 주로 나온다. 시험에. 그래서 그 자세한 영문약관도 나옵니다. 근데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이 자세한 비율은 우리 기출분석표 할 때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은 의사, 병원 배상책임보험. 그렇죠? 그리고 임원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고 자,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은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 일명 제조물 책임이라고 해요. 제조물 책임. 이 책임을 담보하는 겁니다. 이 책임을.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면 또 하나 여러분들 그렇죠? 알아두셔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가입 강제하면 피해자 보호 떠올리면서 가스 사고, 체육시설업자, 특수건물 신배책, 대인배상원 해서 여러분들 이것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번 시간에 나온 거 웬만한 거는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까지 나오는 것들은 기출분석 우리 하기 전까지의 내용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암기를 좀 해주세요. 암기를 마스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사고 배책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체육시설업자 배책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특수건물 신배책은 화재보험법, 그리고 이제 대인배상원은 자배법이 되겠죠. 그래서 가입이 강제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